안녕하세요, 공달입니다. 공달님은 연애 강의나 전자책 같은 걸 팔아볼 생각이 없나요? 요새 이런 연락이 많이 와요. 아마 제 인스타그램을 보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상하게 의외로 제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보면 연애 관련 고민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남자들이에요. 반대로 여성분들은 저와 상담을 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뭐 저에게 책을 준다거나 어떤 선물 같은 걸 바리바리 싸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종의 작은 뭐 팬미팅 개념으로 여기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나 저에게 고민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그 남자분들 대부분이 이 연애에 대한 고민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에게 뭐 연애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근데 저는 뭐 강의를 판매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이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서 예약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어른 남자로서 작은 고민 정도만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본론 들어가서 요새 이 연애 강의라는 게 유튜버들 사이에서 그래 하나만 얻어 걸려라 이런 식의 개인 사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전 재무설계사 이런 분들처럼 검증된 건 하나도 없지만 그냥 비싸게 고가의 강의를 파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가 연애 강의는 무조건 다 쓸모없다, 듣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기왕 내가 이 비싼 연애 강의 상품을 결제할 거면 좋은 연애 강좌를 고르는 방법, 그리고 연애 강사의 자질, 남들에게 연애를 가르칠 최소한의 자격 조건들은 뭐가 있을까 얘기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느끼는 연애와 사랑에 대한 견해도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연애 강의를 판매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유튜버 리섭님이야. 32만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고 아내가 바로 배슬기 씨예요. 저랑 리섭님 또래 중에선 모르는 분들이 없는 분이죠. 이 리섭님의 연애 강의 슬로건도 국내 최초로 연예인과 결혼한 유튜버, 돈, 외모, 학벌, 배경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유명 여배우와 결혼할 수 있었던 그 노하우를 담아냈다고 하죠. 그게 시장에 잘 먹혀서인지 실제로 판매량도 엄청났고 올해 초에 이 연애 강의 매출액만 20억이 넘는다는 걸 인증했어요. 그리고 이 리섭님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피드부터가 막 물질적인 풍요로움의 자랑 같은 게 아니라 아내 사진, 아내와 방문했던 곳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소중한 그 관계들로 도배되어 있어. 이 리섭님 그리고 배슬기님 정도의 사람들이 만나서 부부가 되면 경제적으로도 꽤 여유로운 편이겠죠. 근데 그럼에도 내 경제력을 자랑할 수 있는 물건들, 뭐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동차, 명품, 비싼 선물 이런 것들 없어요. 그러니까 이 리섭님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 오는 풍요로움,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럼 다른 연애 강사 유튜버들도 한번 찾아볼까요? 꽃미남 연애 유튜버 박호님의 인스타그램이에요. 역시나 아내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풍요로움으로 아주 꽉꽉 차 있죠.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연예 유튜버 김달님의 인스타그램도 비슷합니다. 뭐 자동차 핸들, 명품 시계 이런 것들은 안 보이고 내 가족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좋은 연애 강사의 기준은 본인의 연애에 대한 증명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입니다. 전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 주변에 친구도 많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연애야말로 인간관계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들과의 관계도 풍요로울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외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시 리섭님의 연애 강의로 넘어와서 간혹 이 리섭 배슬기 부부는 배슬기 씨의 어머님, 뭐 장모님이 연결시켜준 결혼이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뭐 본인 엄마 아빠가 야 너 쟤랑 결혼해 한다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둘이 충분히 만나보고 서로 잘 맞으니까 내가 이 남자가 있으면 평생 행복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이 결혼은 엄마가 시켜서 한 결혼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초딩 수준의 논리를 가져와서 비판하는 거죠. 심지어 이 부부는 결혼할 당시에도 배슬기님이 리섭님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들고 왔다고 알고 있어요. 전 이렇게 좋은 연애 강사의 자질은 그 사람의 사회성,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여자를 만나고 있는가, 그리고 만나고 있는 사람과의 애정, 정신적인 풍요로움으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리섭님의 연애 강의는 만점을 줘도 아깝지 않죠. 보통 여성들은 자신의 평가를 그 무엇보다 중요시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배슬기님과 리섭님의 연애는 완전한 사랑의 모습에 가까운 이상적인 부부 관계라고 보거든요. 레드필에서 말하는 그 제뉴인 디자이어가 바로 이런 거죠.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번엔 또 다른 연애 강사. 이분은 요즘 이 리섭님과 마찰이 있는 유튜버죠. 레드필 코리아님의 연애 강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레드필 코리아님, 줄여서 레필코님의 연애 강의 슬로건은 존경받는 남자의 비밀이에요. 유혹하지 말고 끌어당겨라. 국내 최고의 레드필 권위자가 말하는 연애. 레드필 지식을 기반으로 남자들에게 존경받는 연애의 방법을 알려주겠다.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라고 이분의 그 연애 강의 소개란에 적혀 있어요. 근데 뭐 사실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죠. 어디 우리가 밥 먹으러 갈 때마다 보는 오리고기의 효능, 양고기의 효능 이런 것도 읽어보면 다 죄다 뭐 피부 미용이 좋고 중금속 배출에 좋고 피를 맑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고 심지어 암도 치료된다 라고 써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설명란에 적혀있는 글보다 이 강사, 이 판매자의 실제 이력과 전문성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되는데 뭐 이분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어떤 연애를 하는지에 대해선 하나도 알려진 게 없어요. 전 그래서 이분의 인스타그램을 한번 염탐해 봤습니다. 그게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니까요. 일단 제일 상단에 있는 게 명품 시계네요. 뭐 애인이라던가 다른 사람들과 찍은 사진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앞서 말한 뭐 관계적 풍요로움 그런 게 아니라 물질적 풍요로움을 좀 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약간 재무설계사 피드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팔로잉 목록을 봐도 소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자는커녕 그냥 친구도 없어. 유일한 동료 유튜버가 보여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마팔이 아니네요. 레필코님은 용호수님을 팔로우했는데 용호수님은 이 레필코님을 팔로우하지 않았어. 뭔가 수상하잖아. 연애 강의를 판다는 사람, 존경받는 남자가 되겠다는 법을 알려준다는 사람인데 친구도 없고 애인도 없어.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냥 혼자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야. 보통 본업이 있는 사람이면 뭐 일하는 모습이라던가 그런 것들이라도 있는데 전혀 보이는 게 없죠. 여기 중간에 포르쉐 핸들 이런 거 하나 딱 박아놓으면 아주 전형적인 그 재무설계사의 PD인데 아쉽게도 그런 고가의 물건은 아직 없나 봐요. 다른 연예 강사들의 삶의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섭님, 박호님, 김달님,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레필코님. 딱 봐도 그냥 뭔가 이상하잖아. 그리고 이분이 지금 되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분이죠. 제가 앞서 설명했던 다른 연예 유튜버 리섭님과의 배틀도 그렇지만 실제로 본인이 정말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고 본인이 말하는 것처럼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검증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분과 지금 대립 중인 연예 강사 리섭님을 볼게요. 저는 이 레드필 코리아님이 아니라 오히려 이 리섭님이야말로 그 레드필 지식에서 말하는 남성을 향한 여성의 진실된 사랑, 제뉴인 디자이어를 받고 있는 남자라고 생각해요. 실제로도 지금 배세기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남자는 사랑을 하고 지킬 게 있으면 아무래도 좀 유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증거로 이 레드필님과 리섭님의 싸움에서 레드필님은 배세기님을 공격했잖아요. 자꾸 배세기님을 막 때려. 레필코님의 유일한 친구분과 함께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온갖 비난, 비방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배세기님이 임신 중이고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아마 리섭님이 대응을 하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하셨나봐요. 근데 그건 정말 큰 착각이에요. 리섭님에게 배세기님은 공격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게 임계점을 넘어서 터져버리면 억제가 아니라 오히려 부스터가 됩니다. 상대가 자꾸 내가 아닌 내 가족, 내 여자를 때리면 그 상대는 이제 피하고 싶은 대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죽여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피코님과 리섭님은 온라인 야차를 맞짱을 떠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리섭님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스윗 영포티가 되어 약해진 게 아니라 약해 보이게 된 거예요. 모든 가정을 지키는 남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주는 이 배세계님의 모습은 사랑에 빠진 여자의 완벽한 모습 그 자체예요. 여자는 주변의 평가에 매우 민감한 존재거든요. 여자들은 그 나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곧 나를 지켜줄 힘이고 무기예요. 근데 그런 여자들도 목숨을 걸고 싸울 때가 있거든요. 내 아이와 내 남자를 건드릴 때예요. 여자가 정말 사랑에 빠지면 자신의 평판보다 내 남자를 우선시하게 됩니다. 앞으로 평생 나를 지켜줄 남자를 위해 내가 이 남자를 지켜야겠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배슬기님의 상황을 보세요. 레필코님과 그 친구들, 그 추종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습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공격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 이분은 연예인, 여배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위해서 함께 싸워주고 있죠. 보통의 여자라면 아마 그럴 거예요.
오빠, 왜 내가 오빠 때문에 이렇게 욕을 먹어야 돼? 오빠가 빨리 알아서 해결해. 아, 나 정말 짜증나 죽겠어. 내가 오빠 때문에 왜 욕을 먹어야 되는데. 아마 이럴 겁니다. 근데 배세기님은 어때요? 내가 함께 싸워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리섭님은 나를 위해 내 평판을 포기하고 기꺼이 함께 싸워줄 여자가 있는데 레필코님은 그런 여자가 전혀 없어 보여. 자, 최근 이 레필코님의 라이브 방송에서 여성 구독자분들이 남긴 투네이션 슈퍼챗 채팅 내용이에요. 차단 먹을 각오하고 올립니다. 레필코님, 여인인 척 그만하시고 현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라이브로 얼굴을 보니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한때 레필코님을 좋아했던 생크림 케이크 올림.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렉하다, 대답을 들을 자격도 없다 로 도망치시면 편리하시겠죠. 하지만 매우 보평타당한 질문에도 대답을 단 한 개도 하지 않는 모습이 말씀하시는 레드필 지식의 거듭난 남자의 모습이 맞는가? 여자로서 큰 의문이 듭니다. 준신님 질문에 단 한 개라도 추상적인 단어의 나열이 아닌 팩트로 남자답게 증명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언니들이 쳐다도 안 보고 버린 30대 후반 남성을 좋아할 고3은 없습니다. 라고 했죠. 한쪽은 여배우가 내 이미지가 나빠지는 걸 감안하면서까지 싸워주는데 한쪽은 그나마 있던 여성들마저 지금 등을 돌리고 있죠. 여자에게 버림받고 있는 연애 강사. 그 레드필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다. 우매한 대중들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레드필 지식을 외면하고 비판한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중이병스러운 단어에 도태된 사람들이 빠져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레드필 지식은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 사실 연애를 못하는 도태된 남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성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남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로 가득 차 있는 지식이 바로 이 레드필 지식이라고요. 뭐 지식, 이론, 인사이트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좋은 연애 강사의 자질은 그 강사 옆에 좋은 여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저는 많은 이성을 꼬실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한 사람을 길게 오랫동안 만나는 사람에게서 더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연애를 잘하는 걸까요? 불특정 다수의 번호를 따고 썸 타는 상대를 늘려가는 건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잘 꾸며진 외모에 적당한 허세, 뻔뻔함만 있으면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근데 한 사람과 연애를 장기적으로 지속한다는 건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부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연애는 그런 사람에게 배워야 됩니다. 무슨 나는 성인이 된 이후 매년 한 명 이상의 여성과 연애를 해봤다. 이런 말을 하는 연애 강사가 있다면 저는 그분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만나는 여자마다 1년을 못 버티고 헤어지셨나요? 연애를 하다 보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상대와 부딪히고 갈등을 만들게 됩니다. 수년, 수십 년을 나와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갑자기 삶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건 그만큼 많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갈등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자질은 썸이나 단기 연애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연애 강사는 얼마나 많은 이성을 만났는지 자랑하는 강사가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 대신 싸워줄 수 있는 훌륭한 여자를 만나서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을 겪고 공부하고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과의 100번의 썸보다 올바른 사람과의 단 한 번의 장기 연애가 더 어렵고 더 많은 가르침을 주기 때문이에요. 끝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건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애 강사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성격, 과거의 트라우마, 싫어하는 행동들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내가 직접 만나고 겪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때그때 문제가 되는 행동들을 교정하며 맞춰가야 하는 것들이죠. 간혹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들은 왜 내가 이성에게 맞춰줘야 되냐, 내 프레임에 가두면 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데 이건 오히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상대를 고치는 것보다 나를 고치는 게 훨씬 더 쉽고 내가 나를 고치는 모습에 상대방의 실망에서 떠날 것이다 라는 그 전제 자체가 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죠.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사람을 보는 안목이 좋다면 상대는 내가 상대에게 맞추기 위한 그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중요한 건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지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사랑과 연애는 어렵지만 저는 사랑보다 훌륭한 인생 공부와
노후 대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뭐 여자는 필요 없다, 남자는 필요 없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들 속으로는 매우 중요하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헐뜯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연애 강의들이 아주 고가로 판매될 수 있는 이유도 사랑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하찮은 거라면 그 누구도 이런 걸 팔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았겠죠. 내가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약해질 그런 시기, 인생의 황혼기까지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그 어떤 삶보다 성공한 삶이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죠. 뭐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여론에 막 휩싸이지 말고 겁도 먹지 말고 그냥 많이 부딪히고 깨지면서 올바른 사랑을 해보길 바랍니다.